실제로 제가 파산관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파산까지 이르게 된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파산에 이른 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낭비벽이 심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주로 이용하는 것이, 원래 큰 대형 기관의 금융기관은 거래를 하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저축은행, 결국 나중에 사채업자들한테까지 가는데, 문제는 사채업자가 제가 봐도 진짜 생각보다 정말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고 주위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갚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뭐 정말 악의에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나쁜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채업자들은 나쁜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권자들 중에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 말 그대로 파산 채무자들이 제가 보기에 잘못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딱한 경우도 많고, 정말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 분들이 파산 채권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잖아. 뭐 사채업자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한 사람이 파산해버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도미노 파산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채권자들 굉장히 영세한 채권자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지금에도 기억에 남는 채권자들은 어떤 채권자들이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빌려줬는데 그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것도 남편의 목숨값인데 이 사람 파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와서 우시는 걸 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건을 일도 정말 칼로 쪼개서 그것만 살펴보기에는 정말 세상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공탁제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고율의 사채를 빌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채업자들이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사무실 옮기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릴 때 인적사항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살펴보시면 여기 뭐 기업가 뭐 신은주는 뭐 금수진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5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이를 변제하다 약속된 변제기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수진이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막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적인 그 이율, 물론 법규는 다 피해갔겠죠. 이게 최고 한도의 뭐 이율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는 피해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는 이렇게 고율의 이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탁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그 뭐 채권 원인 서류들 이 사람한테 뭐 금수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서 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공탁을 할 때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입증이 하는 경우에는 공탁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본문에 써놨지만, 사실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채무자들한테 내가 돈 빌렸다라고 서류를 쓸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그 서류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공탁이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의 그런 살인적인 뭐 이유를,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그런 이자를 물어야 되는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요, 돈 빌리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게, 아까 제가 파산 관진 업무에서 살펴보면 서류에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려갔는지 서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선 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B라는 사람으로 돈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율의 이자를 받거나 사채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러니까 결국 위법하는 사채를 업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좀 제3자 이름으로 돈을 넣고, 그 추심도 제3자 이름으로 그것도 분산해서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경우에 공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돈 빌렸다고 하지만 돈은 A한테 빌리고 B라는 이름으로 돈을 들어왔는데 또 A라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채무자로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권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적사항을 좀 제대로 아시고 돈을 빌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탁제도를 한번 논해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탁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명령도 제한이 있다시피 모든 거를 다 공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집을 돌려줬는데 집을 공탁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요건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공탁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탁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변호사들이 하는 게 뭐 집행공탁이라던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률상 정해진 공탁이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변제공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이 뭐냐 보면 원래 변제를 채권자에게 이제 채무자가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과실이 없는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목적물을 공탁해서 그러니까 결국 변제를 대신한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제공탁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은 공탁이라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공탁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공탁을 할 때 공탁 신청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식을 34페이지에 일단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를 우선 살펴보시고 다시 40분에 지금 3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탁서는 지금 법령 조항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이게 변제 공탁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공탁인지 원인을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탁 원인 사실은 제가 아까 변제 공탁이기 때문에 지금 변제 공탁서에 맞춰가지고 일단 기재를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왜 필요한가 하니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일단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뭘 한다 하더라도 공탁에 대비해서 인적사항을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에 한번 서류를 좀 살펴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공탁 서류들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탁자의 인적사항은 집어넣는 거는 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법령 조항이 일단 변제 공탁에 대한 민법 제 487조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고요. 공탁 금액 이제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공탁 원인 사실을 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탁 원인 사실에 대해서 언제 뭐 변제를 받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좀 잘 쓰시면 이게 공탁 공무원들이 그냥 수령한데 그러니까 이 서류를 받아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좀 특정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이 작성을 못 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일단 한번 제가 서식을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일단 공탁이 이제 나 공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탁서 공탁 통지서를 받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피공탁자의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넣고 그래서 같이 제출하면 이제 공탁을 수리하는 처분 그러니까 공탁을 받아들이는 처분을 하고 거기서 공탁자가 공탁물을 보관은행에 납입하라고 일단은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공탁 이거 내가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납입하라고 했는데 그 납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공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납입을 안 하면 제가 썼다시피 그 공탁 수리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 좀 전에 항상 문제되는 게 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제대로 도장을 날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와서 공탁한 사람이 그 회사에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든지가 좀 제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 등 그 좀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아까 제가 공증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 그냥 그때 바로 떼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인감증명이라든 그런 거 서류를 가져가시면 좋을 텐데 귀찮다고 있던 서류 가져와서 또 도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서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